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자,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에서 중요한 건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림을 그릴 때 요런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린다기보다 정보를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고 식을 쓸 수 있다. 요거에 좀 더 초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방정식이랑 부등식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다 치환을 이용해서 기본형의 느낌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래프를 내가 직접 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물론 이제 니네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서 모의고사에서 뭐 30번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직접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교점의 개수를 세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교점. 교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여기서도 이 교점을 직접 얼마냐라고 구하는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알겠죠? 교점이 2개 이상, 교점이 2개 이상이 된다면 합을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을 물어본다면은 대칭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걸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떤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y는 a의 sin x, sin의 bx 이렇게 생긴 걸 기본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시면 됩니다. 됐죠? a라는 애는 크기를 결정해 주는 거고요. 위아래의 크기, b는 속도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a 값이 양이든 음이든 상관없습니다. b도 양은 상관이 없어요. 크기를 이야기할 때 큰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 예를 들어서 y는 sin x가 있고 y는 마이너스 sin x가 있다. 이 마이너스 sin 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y는 sin x와 같은 거기 때문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은 거라 x축 대칭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 그래프는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최대 최소는 어차피 그대로 유지가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크기에는 양수는 음수는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a가 1이어도 최대는 1, 최소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어도 최대는 1, 최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y는 sin x가 있고 y는 sin 마이너스 x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sine이랑 탄젠트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뺄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그냥 없애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sin x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y는 코사인의 x가 있고 y는 코사인의 마이너스 x가 있을 때 이 애는 y는 코사인의 x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은 똑같은 식이다 라는 거.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가 이 사인의 그래프에 대한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공식들을 보면 다 절대값이 들어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니네는 애초에 절대값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항상 모양은 이런 식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쁘게 모양을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가 음수면은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알겠죠? x의 개수가 음수면은 양수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x의 개수가 음수인 채로 그대로 풀지 않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x의 개수는 양수가 되도록 모양을 잡을 거라서 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다라는 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 때 크게 어려움은 없다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 y는 sin x가 있고 y는 sin 2x가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2는 속도를 2배 빠르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의 그래프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사인의 그래프가 한 사이클을 움직이는데 2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인 2x 같은 경우에는 2배로 속도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한 사이클이 돌아갈 때 우리는 2파이만큼이 아니라 속도가 2배면은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서 파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x의 개수로 나눗셈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기 같은 경우에는 사인은 2파이를 주기로 하면서 x의 개수로 나누면은 이제 원래 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얘 그래프를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게 되죠. 나머지 뒤에 붙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평행이동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평행이동은 그래프의 모양과는 상관없잖아요. 평행이동은 그래프의 위치랑 관련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절대값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평행이동했을 때는 내가 그걸 좀 상상해서 절대값까지 적용을 해가면서 그래프의 모양을 그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직접 그리게 만드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했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줄은 알아요. 자 여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쓰면 표준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걸 보고 y는 2의 sin 2x를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요걸 보고 주기는 파이다. 맞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요걸 보고 우리는 최대의 최소 마이너스인데 이 그래프를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올렸으니까 최대는 3, 최소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니네 움직일 수 있잖아. 그래서 최대값은 3,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x의 개수가 다르면 속도가 달라서 겹쳤을 때 정확하게 포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 보기 여기. 자, 4번 문제 봅시다. 자, 4번 문제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주기라든지 최대 최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라는 건데 사인이나 코사인 그래프는 항상 물결 치듯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물결 치는 이 폭 있죠? 이게 항상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 이 물결 치는 이 물결의 중심이 있을 것이다. 괜찮습니까? 항상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4고 최소가 마이너스 4면 얘네들의 한가운데 중심선이 지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중심선은 Y축의 평행이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니네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가 3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4, 여기가 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제 니네가 생각을 하기에 아 얘는 물결 치듯이 움직이는데 여기가 중심선이어서 이거 그래프가 원래 X축이 이런 식으로 중심선이었는데 위로 3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중심선이 바뀌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선은 y축의 평행이동 과 관련이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식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x축으로는 평행이동했으나 y축으로는 평행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심선이 원래 사인 그래프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최대가 4, 최소가 마이너스 4라고 하면 이 a 값은 무조건 4는 아닌 거예요. 알겠죠? 4 또는 마이너스 4 두 가지 패턴이 존재하는 건데, 괜찮죠? 그런데 문제를 보고 문제에서 양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4라고 쓰는 거고, 전 그런 말이 없으면 마이너스 4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죠? 저런 말이 없는데 이제 a 값을 4라고 해놓고 문제를 푸는데 자꾸 문제가 이상해지는 거, 오류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약간의 뭔가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로 놓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깔끔하게 풀린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b는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b도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코스를 잡아줘야 되겠고, 주기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같은 게 반복되는 구간을 직접 고르셔야 돼요. 이게 꼭 사인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서부터 꼭 항상 이렇게 주기를 찾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반복되는 구간은 내가 정해주는 거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11파이까지니까 한 주기가 4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b분의 2파이를 계산한 게 4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b는 2분의 1이라는 거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c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평행이동을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지나가는 좌표를 하나 제대로 찍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지나가는 좌표를 찍도록 해줘요. 알겠죠? 좀 쉬운 문제는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가 깔끔하게 보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웬만하면 지나가는 점을 하나 줄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 지나가는 점이 좀 많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거는 이런 거 선택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3분의 5파이, 4를 지나간다 해서 c를 찾는 거예요. 괜찮죠? 요렇게 c까지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5번, 이런 식으로 알파와 베타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 알파와 베타를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알파는 얼마인지 베타는 얼마인지를 모르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는 있는데, 그 이유는 사인 그래프는 정확하게 대칭의 그래프라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2분의 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거리를 k 정도라고 했을 때 알파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k, 베타를 2분의 파이 플러스 k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알파 플러스 베타는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안 하고 뒤로 넘어갑시다. 자, 뒤로 넘어갔을 때요, (14번) 문제 한번 볼래요? 자, 14번 문제 각변환입니다. 먼저 한번 풀어볼래? 간단하게. 1, 2분 줄게. 못 풀어도 괜찮아요? 설명할 거니까.
2분의 파이로 설명하면 좀 더 좋으려나? 괜찮아요? 요식 이해됩니까? 얘가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다. 자, 코사인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 이해되나요? 자, 코사인 x는 코사인 마이너스 x와 같습니다. 알겠죠? 이거 마이너스 x는 플러스 x랑 같고,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와 같아요. 그 다음에 탄젠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탄젠트 x와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 써먹은 거예요. 첫 번째 줄. 요걸 써먹은 거. 그 다음 내가 여기 파이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 2분의 파이를 사용을 하는 게 좀 더 이쁠 것 같긴 하거든요. 2분의 파이로도 해줄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넘어가는 거 이해된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 4분의 3파이를 가지고 있어서 4분의 파이를 더 추가를 해서 플러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쓴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요렇게 마이너스로 묶어줬는데 여기에서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썼냐면은 파이를 2분의 2파이라고 했고, 짝수면은 코사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세타라고 쓰기로 했고, 이게 3, 4분면 각이면은 코사인이 3, 4분면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뭐 이런 거죠. 여기 예를 들어서 이 각의 위치가 예를 들어 4, 4분면이면은 코사인은 4, 4분면이 양수니까 플러스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2, 4분면이면 2, 4분면의 코사인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인다. 뭐 이런 거였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를 묶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파이 앞에 2분의 2니까 여기 분자가 2여서 짝수니까 코사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얘가 그대로 쓰이고, 괜찮습니까? 그리고 얘가 2, 4분면 각이기 때문에 2, 4분면의 코사인은 음수여서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2, 4분면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인지 모르면은 0도에서 90도 사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것까지 할 수 있으면 깔끔하게 여기 쓰기를 쓸 수 있습니다. 다시.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이번에 4분의 3파이를 이렇게 바꿨다. 괜찮죠? 자, 이렇게 쓰면 이제 코사인의 마이너스에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여기 홀수죠? 홀수면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쓴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1, 4분면 각이죠?
1, 4분면의 코사인은 양수니까 플러스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sin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쓸 수도 있고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라고 쓸 수도 있고 괜찮습니까? 어떻게 쓰든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모양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알겠죠? 요걸로 할까? 요걸로 할까? 승민아, 뭘로 할래? 요거? 요거? 오케이. 요걸로 해봅시다. 어차피 어떤 걸로 하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답은 나오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파이의 전체 제곱. 전체 제곱이니까 마이너스에도 영향을 주겠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이 각의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각 바꿔줘야 된다. 어떤 식으로 바꿔주냐면 코사인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거 플러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런 다음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홀수니까 사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쓰이고 1, 4분면의 코사인은 양수니까 그대로. 그래서 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 플러스 k 이렇게 식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제 각의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의 x 플러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파이 여기에서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4분의 파이 이렇게 써주면 되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x 플러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의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x 플러스 4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을 하면 뭐 t라고 할게요.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위로 볼록하죠. 축의 방정식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그래서 좀 가까운 것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좀 먼데 1이 있겠지. 그래서 여기를 볼 거야 이 말이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최대값은 3이라 그랬으니까 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올 거다. 그때 최소값은 얼마니? 1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다 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니네가 알아야 될 거 각변환
각변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코사인의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런 느낌이 되어 있을 때 n이 홀수면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꾼다고 했죠.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고 세타라고 쓴다고 했고 각의 위치에 따라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괜찮죠? n이 짝수면은 코사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세타를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각의 위치에 따라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써준다. 그래서 이 각의 위치가 중요해요. 이 각의 위치가 1사분면 4사분면이면 코사인이 양수니까 플러스를 쓰는 거고 이 각의 위치가 2사분면 3사분면이면 코사인이 2사분면 3사분면에서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인도 같은 패턴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탄젠트는 뭐 나오면 설명할게. 탄젠트는 잘 안 내니까 문제로. 자, 그리고 뒤쪽에 좀 더 좋은 문제가 자, 19번 한번 해볼래요? 자, 그래서 y는 2 코사인의 3분의 x가 있는데 y가 1이 되고 싶다. 그래서 1은 코사인 3분의 x 2분의 1은 코사인 3분의 x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게 3분의 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구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교점을 물어보는 문제, 그러니까 교점은 연립방정식이니까 그때는 항상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면은 편하기는 해요. 자, 그래서 코사인 t가 2분의 1이면 좋겠다. t는 3분의 파이, 뭐 3분의 5 파이, 3분의 7 파이 이런 식으로 뭐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난 t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x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3분의 x가 3분의 파이, 3분의 5 파이, 3분의 7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3분의 파이가 여기 말하는 거겠죠? x가 파이일 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어차피 이 그래프는 3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일 거기 때문에 여기는 5파일 수밖에 없다. 괜찮습니까? 모든 점을 찾는 게 아니라 대칭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편할 수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은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직접 구하는 문제도 있죠. 자,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꿉니다. 루트 2의 사인 x. 자, 그래서 양변에 코사인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로 넘어가서 사인으로 묶어주고요. 그러면은 루트 2의 코사인 x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사인 x가 0이 되거나 코사인 x가 루트 2분의 1이 되거나 그래서 그래프 사인 그려놓고 코사인 그려놓고 우리는 sin x가 0이 되는 지점 0이랑 0인데 문제에서는 없네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 x가 루트 2분의 1이 되고 싶다. 코사인 x가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건 4분의 파인가요? 여기는 4분의 7파이 이런 식으로 되겠지. 괜찮습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0부터 파이까지라 그랬으니까 여기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자, 문제, 그 방정식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양변에 sin x 똑같이 있네 하면서 sin x로 나눠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sin x를 꼭 묶어야 돼요.
양면으로 sin x 나눠버리면 무조건 오답 나와요. 알겠죠?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꼭 묶어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거. 자, sin 2x가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sin 2x를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sin x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러는 이유는 2x의 그림을 못 그려서가 아니라 이제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 조금 헷갈리니까 항상 치환을 한다. 그래서 2x를 t로 치환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걸 하고 나면 무조건 뭐가 바뀌어요? 정의역이 바뀐다. 치환을 하면 정의역이 바뀐다.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치환을 하면 정의역이 바뀐다. 그래서 2x의 범위는 양면의 2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x 대신에 t를 쓸 거라서 t의 범위가 0부터 4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sin t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t는 기본형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니네가 이거 하나만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 주기가 4파이까지이기 때문에 나는 범위를 이렇게 4파이까지 써줘야 돼. 괜찮습니까?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거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지점은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7파이, 그 다음에 3분의 얼마야? 8파이? 요렇게 되는데 괜찮습니까? 나는 얘네들을 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는 x를 구하려고 했던 거죠. 얘네들은 t 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t가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7파이, 3분의 8파이 이러면 t는 2x였으니까 x는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6분의 7파이, 3분의 4파이.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x로 되돌아가는 작업까지 꼭 잘 해줘야 한다. 괜찮죠? t값 구해가지고 바로 끝내버려가지고 틀리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은데 그러지 않도록 꼭 되돌리는 작업까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부등식 문제. 부등식 문제 수 8번.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일정한 위치를 찾는데 여기에서는 y는 sin x, y는 2분의 루트 3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래서 sin x와 2분의 루트 3 사이의 크기 비교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받아들여서 니네가 노란색 y와 빨간색 y의 크기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받아들여서 이 함수가 더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2분의 루트 3이 있잖아요. 이 함수가 더 위에 있고 싶으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여기를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알파와 베타를 구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위아래에 대한 개념이다. 이까지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그냥 저냥 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sin x가 코사인 x보다 크다. 이거 한번 해볼래요? 응? 조금 알았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은데, 이걸 보고, 이거 양변에 코사인 나눠주면, 이거구나.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면 틀립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틀려요. 왜냐하면 코사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이 양수일 때는 이걸 만족해도 코사인이 음수일 때는 이걸 만족해야 되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범위도 나눠야 되고 식도 달라서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문제를 풀면 어려워지는 건, 안 풀리는 건 아니야. 알겠지? 답은 나옵니다. 제대로 풀면. 근데 이렇게 풀면 어렵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서 여기를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인이 코사인보다 위에 있고 싶다 그랬으니까 이걸 사인 그래프라고 판단을 하고 얘를 코사인 그래프라고 판단을 하면 사인 그래프가 위에 있는 범위는 이쪽이죠. 이쪽. 코사인보다 위에 있는 거. 이렇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5파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다. 다른 것들은 뭐 그냥 니네가 풀만 하니까 푸시고, 그냥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 일단 원이 나온다. 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사인 법칙은 무조건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인 법칙을 물어볼 때는 두 변과 두 각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들이에요. 알겠죠? 근데 코사인 법칙이다. 코사인 법칙이 나온다는 거는 세 변과 하나의 각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건데,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적절하게 섞어서 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든지, 괜찮습니까? 뭐 이것저것 섞어서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니네가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련 있는 게 사인 법칙이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련 있는 게 사인 법칙이다. 그래서 먼저 풀어보세요. 먼저 풀어보세요. 자, 이 각의 크기가 60도죠.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 각과 변은 항상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 같은 문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사인 60분의 루트 6. 이걸 계산을 하면은 2R이 나온다. 요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2R이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외접원의 넓이는 그냥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 5번 보세요. 일단 한번 해볼까?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변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변과 변 사이의 관계, 길이 비율이기 때문에 크기와 상관없이 코사인 값은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3, 4, 5 여기를 세타라고 해서 코사인 세타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해도 5분의 4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크게 6, 8, 10 이렇게 해도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는 10분의 8이어서 똑같은 값이 나와요. 크기랑 상관없거든요. 닮음이기만 하면 무조건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의 길이를 주지 않아도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그냥 정해주는 거지. 정사각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문자로 잡아야지 이럴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뭐 A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5에 루트 5의 제곱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이 공식을 쓰던지 아니면 여기 루트 2의 제곱은 루트 5의 제곱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루트 5 곱하기 루트 5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풀던지 괜찮습니까? 어떻게 풀든 상관없어요. 이걸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외우면 생각보다 좀 편해집니다. 알겠죠?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외워두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외워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코사인 A는 2BC의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거나 괜찮죠? 이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풀만한데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7번 이런 거 나오면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사용한다기보다 변의 길이를 그냥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거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가 1대 1대 루트 2여서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요. 그죠? 1대 루트 3대 2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고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변의 길이를 구해도 된다. 꼭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구할 필요는 없다. 괜찮습니까? 니네가 배웠던 걸 그냥 적절하게 잘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꼭 사용해야 돼. 그런 건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하면서 그냥 쭉쭉쭉 질문을 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니네가 먼저 풀어보고 안 되는 부분을 내가 이제 설명을 따로 해줄 테니까 오늘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쭉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뭐 내일부터는 그냥 시험 대비 교재랑 이런 거 그냥 쭉쭉 풉시다. 시작!